안녕하세요. 학회 창립 30주년 환영사회를 맡은 세종희 최순희입니다. 여기 출산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1993년에 학회 창립을 하고 사실 국내 학술대회는 그 다음 해인 1994년 시스템공학연구소 가을에 학술대회가 처음 열렸는데 제가 석사 2년차에 거기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대 회장님을 지지했던 고려대 김창원 전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이신 김명수 교수님이십니다. 11대 회장님이신 포스트 이승용 교수님이십니다. 12대 회장님이신 이날대 신경석 교수님이십니다. 13대 회장님이신 소실대 김동호 교수님이십니다. 14대 회장님이신 김재희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성대한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학회 회장님이신 이화여대 김영준 회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하고 교수로 임명된 호스텍 백승환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패널의 주제는 한국 그래픽스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993년에 우리 학회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한국의 그래픽스 연구 상황이 어땠는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어나서 하는 게 걱정이에요. 예,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카스트 신승용 교수님께서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스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최단 시간에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픽 그래픽스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상황이 정보학회 같은 데서는 그냥 조그마한 시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희 교수님께서 대단한 용기를 내셨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교수님께서 그때 아파트도 없으시고 전세 사셨는데 개인 전세 자금을 뭐라 그러지 요새 영끌, 예, 영끌이 정확합니다. 예, 완전히 영끌을 하셔가지고, 네, 만약에 저희가 이제 거기 실패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보시고 포항공대 홍성재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분야 전공자도 아니신데, 예, 신성윤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친한 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깡통을 들고 이제 온갖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국어를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 자금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등록비도 나중에 받고 이래가지고, 예. 근데 그때 이제 홍성재 교수님께서 미국의 지 연구소에 계실 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때 그 당시 대우전자 이런데 또 뭐 삼성전자 임원으로 많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실은 자기 개인 연구비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들을 저희 학회 처음 시작하는데 많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그때 돈이 남아가지고, 예, 제 기억으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그 돈을 입금한 통장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예, 홍성재 교수님께서 이제 포항공대 정년퇴직을 하시고 제주도에 사셔서, 예, 조금 전까지 여기 계셨는데
자기 본인이 이야기를 한다고 쑥스러우셔서 어디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도 홍성재 교수님 그기 예, 그 도와주신 그 고마움에 대해 가지고 예, 항상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김청원 교수님. 아마 그 질문지에 그 김명수 교수님이 처음에 우리 그래픽스 학회가 초창기에 태동할 때 퍼시픽 그래픽스라는 어떤 디딤돌을 바탕으로 학회가 이제 태동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화라는 큰 기치를 공감하는 가운데 그 퍼시픽 그래픽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저희 학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 세컨드 프로젝트로서 저희가 이제 한국 이스라엘 공동 컨퍼런스 같은 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명수 교수님하고 저하고 카이스트의 최병규 교수님, 서울대학교 이건호 교수님이 네 사람이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과 이스라엘 그 그래픽스 관련, 그 당시로는 최병규 교수님이 캐드를 하셨기 때문에 캐드 앤 그래픽스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 하는 협의를 하였고, 그 후에 이제 저희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인권 교수님이나 우리 한림대학의 김선정 교수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파견이 돼서 같이 협력 연구를 해 나가면서 우리 한국 그래픽스 소사이어티가 세계화 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 여기 또 최수미 교수님 여기 사회 보시는 분을 비롯해서 이화여대에서 은퇴하신 김명희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한국과 독일의 그 그래픽 소사이어티 간의 협력 관계를 견인하여 주셔서 저희 학회가 국제화에 큰 뭐랄까요, 동력을 얻게 됐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역사적인 팩트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김선정 교수는랑 같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 텔아비브 대학의 니라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공동 연구에 대해서 협의를 하던 중에 그 당시 이라크에서 스카트 미사일을 쏜다는 뭐죠, 그 방공 대피하라는 그런 사이렌이 울렸는데, 경보가 울렸는데, 그 당시에 왔었던 외국 교수님들은 그 이튿날 다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저하고 김선정 교수만 남아서 방독면을 옆에 두고 이제 같이 협의를 했더니 니라든 교수님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 가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아마 김선정 교수 지금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어떤 전우회 같은 끈끈함이 니라딘 교수님이나 데이비드 레빈 교수님,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인 분들이 저희 한국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한테 더 끈끈한 정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하는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는 학술대회가 제주에서 이렇게 좋은 리조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학술대회를 열었었는지 궁금한데, 예전 학술대회 모습을 좀 신병석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 선배 명예회장님 분들이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비학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서울대학교에 조그만 강의실 하나 잡아놓고 저희가 학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러 갔는데 옆에 이 김명수 교수님이 책상 위에다 직접 프로시딩을 하나씩 놔주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게 한 20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앞에 윤경현 교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안면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안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밖에 나가자라고 했고요. 저희 이제 소사이어티의 중요한 부분들은 학술적인 것들을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네트워킹을 좀 넓혀 나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오션 캐슬인가요? 아마 그 리조트에서 행사를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제주도 뭐 샤인빌, 그 다음에 부산에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초의 델피노 리조트 등등 전국 방방곳곳의 명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학술 대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준비를 거쳐서 여러분들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학교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좋은 데서 자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 교수님들이 뭐 숙박 담당, 식사 담당 이런 거 맡으셔갖고 일하시는 거 보신 적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시고 학생, 또 교수, 그리고 연구 하는 그 연구소 이런 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과 같은 이런 성대한 행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세부적인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김동호 교수님께서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세부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뭐 좀 저도 이제 방금 신명석 교수님 얘기에 이어서 좀 더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좀 이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이제 석사 마치고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1995년인지 96년인지 이제 그래픽스 학회라는 데를 처음 갔는데 숭실대학교 정보과학관이라는 데 1층 대형 강의실에서 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거기가 제 평생 직장이 될 줄은. 그 건물 5층, 6층에서 평생 몇십 년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요. 그때는 학회가 이런 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교수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차원이 다른 재미있는 학회를 지금까지 이제 만들고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는 전자공학을 했는데요. 근데 이쪽으로 컴퓨터 그래픽스까지 흘러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재미있는 학문.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재미를 만들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우리 학술 대회도 그런 재미를 함께 만나서 느끼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경현 교수님께서 회장을 하실 때 안면도로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해변가요제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너무나 이제 재밌는 저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해변가요제 이외에 지금은 공연을 많이 안 하시지만 교수님들 밴드가 있습니다. 나비어 스톡스라는 밴드가 있어서 아까 이제 회장님으로 쭉 출연을 하셨던 고영석 교수님, 윤경현 교수님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학회에는 가끔 오시면 김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마이크 보컬을 잡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이인권 교수님이 건반을 치시는 그런 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런 학회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제 기억으로는 안면도에서 처음 할 때 그때는 야외에서 하느라고 이인권 교수님 건반 치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감전된다고 그때 감전이 되셨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그게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뭐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일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해변가요제 사회를 몇 번 봤는데요. 그게 제일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사회 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주대 신현준 교수님하고 둘이서 만담하듯이 이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농담 따먹기 해가면서 이제 사회를 봤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신현준 교수님 못 하신다고 해서 현장에서 엔비디아 코리아에서 오신 여성 직원 한 분을 이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캐스팅해서 같이 이제 사회를 본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는 교수, 학생, 그다음에 뭐 기업 연구원들의 장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냥 재미를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제 우리 학술 대회에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이제 노력이 계속 더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픽스 연구는 게임, 영화,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학교에 있다가 회사로 옮겨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 연구실 학생들한테요. 교수로서 살 때는 이제 항상 석사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어딘가에서 졸업하면은 나가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보고 이걸 항상 이렇게 되풀이해서 보면서 20년을 보고 살았는데요. 근데 회사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 삶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졸업해서 내보낸 학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가 회사에선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들 한 300명 되면은 이제 아주 냉정하게 연말이 되면은 고가 평가를 하죠. 그럼 모든 직원에 대해서 평가표를 붙입니다. 이 사람 등급 얼마, 등급 얼마.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평가받냐가 돈이거든요. 돈이고 그 다음에 연봉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 파일을 진짜 열심히 보면서 이게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순위하고 그 졸업생들이 회사에서 받는 고가 평가의 코릴레이션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놀랄 정도로. 그리고 도대체 뭐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싶어서,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까? 아마 좋은 학교, 서울대 출신들, 뭐 카이스트 출신들이 아마 학생 때 시험 보는 걸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생들일 거고, 대학원생들이니까는 논문 쓰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그 콜레이션이 약하다면 도대체 뭘까? 뭐가 그 콜레이션에 진짜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답은 잘 모르겠고, 제가 몇 년 더 연구해보고 답을 드릴 텐데요. 다만 하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 목표를 이루고 들어온 사람인지 아직 목표가 남아있는 사람인지는 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할 만큼 해서 이게 나는 이미 얻을 만큼 얻어서 이미 만족한 사람과 뭔가 아직도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고 아직도 날것의 상태라서 뭔가 욕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욕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왜 그런 차이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다가 이그조스트 돼버렸는지, 이미 자기가 하는 것에 이미 만족해 버렸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뭔가 얻기 위해서 이게 막 달려들 의지와 욕구와 뭔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가고 있더라라는 것은 느껴지는데, 왜 그런 차이를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몇 년 더 지나고 제가 좀 알게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년 후에. 네. 혹시 또 네, 관련- 저도 네. 뭐 좀 보탤까요? 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 뭐 저희 연구에 관심이 있다 찾아오면 면담을 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냐? 뭐 그것도 물어보고, 게임 좋아해? 그것도 물어보고, 뭐 코딩 좋아해? 아니 뭐 수학 잘해? 보통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 우리가 뭐 방금 뭐 게임이나 그런 연구 관련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연구 뭐 한 20년 넘게 했겠죠 아마. 해보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이렇게 내가 왜 연구를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얻은 답이 뭐냐 하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 그런 답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거, 내가 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좀 연구의 지루함 아니면 어려움, 그런 것들을 쉽게 좀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래픽스 학회니까 실제로 뭐 제 학생들도 보면 대부분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게임도 좋아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픽스 학회니까 게임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연구를 하면은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진짜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림 잘 못 그려요. 잘 못 그리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남들이 그린 그림 보고 평가하는 건 잘하죠. 뭐 잔소리하는 거 그런 걸 잘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구를 할 때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논문을 좀 많이 쓰는 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물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는데 진짜 많이 실감나게 느껴져요. 논문 하나 더 쓰는 것보다는 진짜 의미 있는 논문을 쓰고 싶은데, 그럼 사실은 의미 있는 논문이 뭔지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뭐가 의미 있는 논문일까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답은 일단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인류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편한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게 게임이면 내가 이제 게임에 대해서 뭔가 좋은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메타버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거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해서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했네요.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비전 등 인접 학문과 결합한 새로운 연구들이 많은데요. 혹시 재미있는 최신 연구들 몇 토막 아시는 분 좀 간단히 소개만 해주시기 있으신가요? 짧게 해주세요. 네. 제가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비전 학회 많이 다니죠. 비전 분야 컨퍼런스도 많이 가고 한국에 있는 컴퓨터 비전 학회 활동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많이 느끼는 거는 이제는 뭐 요새는 학문의 경계가 되게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비전 컨퍼런스 가봐도 왜 저런 논문을 CVPR에서 발표를 하지? 저거는 시그래프에 되는 논문인데, 그런 논문도 많이 있고, 또 뭐 아시다시피 시그래프에 가도 비전 연구자들이 많이 또 막 침략을 했죠. 그래서 많이 논문 발표하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에서 뭐 연구 하나 들면은 뭐 키넥트 퓨전 그런 연구 있잖아요. 키넥트,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가지고 그 실시간으로 공간 보고하고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비전이라고 봐야 될지 뭐 그래픽스는 뭐 HCI 그렇게 봐야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래픽스 연구에서 어떤 모델 복원이나 할 때는 키넥트 퓨전, 물론 지금 많이 좀 한물 같지만 많이 쓰기도 하고, 또 대표적인 게 널프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뭐 이미 핫한 걸 지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널프 같은 것도 그런 비오신세시스는 사실은 그래픽스 땅인데 원래 우리 영역인데 막 컴퓨터 비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봐도 그 실제 또 그 비전에서 발표된 널프가 활용한 논문들이 뭐 그래픽스 컨퍼런스, 시그래프 에이시아 뭐 그런 데 엄청 많이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픽스 연구를 할 때 더 이상 그래픽스 논문만 봐도 되는 건 아니고 그 1000편이 넘는 CVPR 논문을 봐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연구가 힘들긴 한데, 근데 또 돌이켜보면 뭐 사실은 질문은 비전이나 그런 쪽 연구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 그래픽스에는 또 멋있는 거 한 게 없느냐? 그럼 저는 그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연구 몇 개 소개하면, 일단 그 파송 에디팅, 파송 이케이션 그런 거 있죠. 여기 영상 하지 않은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떤 뭐 이미지 그레디언트, 이미지 미분값을 프로세싱하면은 이미지 프로세싱 잘 되나 뭐 그런 논문인데 파송 에디팅이라는 논문이 있죠. 그런 논문은 사실 시그래프가 발표했는데 그게 사실 영상 처리에서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줬죠. 그런 논문도 그래픽스에 있었고 또 제가 하는 논문, 제가 좋아하는 논문 중에 라플라시안 에디팅, 그러니까 메시를 에디팅할 때 실제로 그 3차원 좌표가 아니고 어떤 미분 좌표가 있으면 제타, 좀 재미없는 얘기네. 그런 논문들,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픽스가 단순히 그냥 뭐 그림 그런 연구가 아니고 실제로 관련 분야에 엄청나게 파급을 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냥 결론을 내자면 지금 연구가 힘들다, 너무 봐야 되는 논문이 많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 비전이랑 그래픽스 분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좋은 연구를 많이 앞으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가 오늘이 그래픽스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인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 제일 여기 젊으신 백승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미래 그래픽스 연구에는 잠깐 가기 전에 이승용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한마디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KCGS는 3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시그래프는 올해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어서 기념으로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새로운 게 생겼는데요. 하나가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는 출판된 지 10년 이상 된 논문들 중에서 임팩트가 있었던 논문을 고르는 게 그 작업이고요. 그걸 제가 첫 번째 그 어워드 커미티 체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셀렉션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이클 코언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50주년 동안에 전체 50년 텀에서 임팩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논문을 뭐 몇 개나 뽑는지 모르겠는데 몇십 개 수준으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옛날 논문들을 놓고 얼마나 임팩트가 있었는지, 뭐가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이렇게 매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참고 삼아 얘기하면은 50주년짜리 논문을 고르는 거는 비교적 쉬웠다 그래요. 쉬웠다는 게 대부분 고른 게 저는 이제 리스트는 못 봤는데 고른 논문들이 그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한 분야가 생긴 논문들, 어떤 한 분야의 첫 번째 논문들을 이렇게 딱딱딱딱 고르면 돼서 좀 비교적 쉬웠고요.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는 훨씬 어려웠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논문이 갖는 진짜 무게를 설명해 주기에 모자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가지고는 아직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많이 레퍼런스 된 논문들이 진짜 영향력이 있는 논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조금 롱텀으로 논문들을 쳐다보게 되면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진짜 영향이 있는 것, 뭐가 진짜 역사에 남는 논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C그랩도 나름 아둥바둥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어서 미래 그래픽스 연구로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혹시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는지 백승환 교수님께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역대 회장님들과 현임 회장님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많이 떨리는데요. 이제 사실 제가 하는 그래픽스에서 하는 분야 자체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 있으신 분들이 정말 다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그런 영역의 대부분을 모르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픽스를 연구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스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러니까 비주얼한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뭐 컴퓨터 비전과도 관련이 있고 AI를 이용한 비주얼 데이터 생성과도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되게 우리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비주얼한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하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게 돼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비주얼한 데이터의 정보라는 게 너무 제한되고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아니면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표현돼야 되고 어떻게 이용돼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이 학계 전체가 아직 익스플로어 해야 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느끼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뭐 AI 기술을 쓰든 뭐 새로운 이미징과 디스플레이 데이터를 쓰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헤쳐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그래픽스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위기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방법론적인 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파이프라인들이 확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느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또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비주얼 데이터를 조금이지만 조금씩 이해하고 뭔가 이용할 수 있는 툴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지금 그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가 뭔가 저희가 그것들을 빠르게 배워서 뭐 새로운 비주얼 데이터에 적용하거나 비주얼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더 뭔가 그래픽스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거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올해 지금 30주년을 맞았는데 학회가 다음 30주년을 준비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네. 제가 아니 가장 어려운 제가 이런 답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선배 교수님들의 어떤 생각을 좀 듣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궁금하긴 한데 무엇보다도 제가 뭐 존경하는 지금 전임 회장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훌륭한 템플릿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템플릿을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학회는 보면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학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단일 분야 학회로서 물론 이제 뭐 AI나 뭐 비전 쪽 굉장히 큰 학회도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번에 450명 등록했는데 450명 등록해서 이렇게 계속 매년 참석하는 학회가 있을까? 과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가 앞으로 또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진 연구자, 훌륭한 신진 연구자들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고 이제 그러려면 결국 이제 교수님들이 훌륭한 교육을 하셔서 지금 옆에 계신 교수님들이 계속 훌륭한 제자가 계속 유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학회의 어떤 덩치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긴 하거든요. 훌륭한 제자를 계속 배출을 하고 훌륭한 연구가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또 아까 질문과 연관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우리 학회가 언젠가는 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잘 이렇게 물론 충성도가 높은 학회지만 유지가 될까 이건데 조금 우리가 너무 외연을 확대하는 데는 전혀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있지는 않다는 약간 좀 느낌이 들어서요. 사실은 우리 학회가 충분히 다른 분야에 적용할 여지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기술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야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자매 학회 같은 햅틱스 학회 같은 데도 있고 뭐 비전도 그렇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약간 좀 안주하진 않나 약간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는 더 지금 뭐 선배 교수님들이 사실 우리 학회가 굉장히 성공할 때 초창기에 많은 노력을 해외와의 교류 이런 쪽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코리아도 그렇고 퍼시픽 그래픽스 그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뭔가 해외 학회와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연구자와의 교류가 물론 이제 개인 연구자별로는 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지속적인 교류가 좀 끊어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무래도 뭐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좀 학회의 어떤 성장을 유지하려면 그런 교류가 좀 있는 게 중요한데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계속 그런 걸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그런 사실 템플릿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잘 따라가면 되는데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가 아마 후배 교수님들과 아니면 학생들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기 마지막으로 호학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아까 그 스크린으로 많은 후학들에게 당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학문적인 것보다는 저희 학회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충성심이 있고 그래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잘 이루어진 거에는 어떤 그 서번트적인 리더십이랄까 그런 봉사를 앞에 세운 리더십이 저희 학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앞에서 누가 잘난 사람이 있었던 것보다 제가 특별히 그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명수 교수님이 그 학회 총무를 하실 때 그 당시에는 아마 포항공대 혹은 서울대 교수님 역임하시고 저희 학회에서는 거의 뭐 대북격으로 업적도 좋으시고 엄청나게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수첩 하나 들고 이렇게 학회 회비 거들어 이렇게 다니시고 그런 모습이 뭔가 이렇게 말로 안 하더라도 그 저희 동료나 후배들한테 굉장히 그 웅변으로 얘기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오늘의 우리 그래픽스 학회의 끈끈함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아까 또 신서영 교수님이 또 학술대회 때 지금은 여기 안 계시지만 학술대회 때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 논문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을 한두 개씩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도 제가 등이 땀이 날 정도로 그 질문 내용이 깊이가 있고 날카로우셔가지고 아무튼 학술대회 발표하고 나면 훨씬 더 이렇게 자기 연구에 정진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학술대회 때 저는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우리 김명수 교수님은 커피도 타오시고 뭐 학술대회 하실 때마다 이렇게 대접도 하시고 신성희 교수님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질문하시고 하루 종일 그러한 솔선수범 이런 것들이 학회를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나 후학들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선배 교수님들 존경하는 우리 김명수 교수님이나 신성현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서번트적인 리더십을 이제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혹은 연구실에서 그 랩장인 사람 혹은 시니어인 사람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러한 굳은 일을 앞장서서 하다 보면 자기 조직이 따뜻해지고 자기 자신도 어느새 발전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희 교수님이 고가를 잘 받는 방법이 어떤 욕구가 남아 있는 혹은 뭐 욕망이 뭐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건데 그걸 들으면서 저도 비슷한 것을 이렇게 수십 년 이제 학교 생활,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스테이 헝그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시 그런 겸손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추구하는 정신을 여러분이 가질 때 진정한 겸손이 나오게 되고 진정한 겸손으로부터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